MBA를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또 일을 보시고 늦게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계시고, 어쩌면 우리가 이런 것들은 각자가 갖고 있는 간절함이나 가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그 결과를 나오게끔 행동했다는 거고, 그 행동을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했을 거고, 그 이유는 본인이 왜 여기 와야 되는지를 가치를 아는 사람이 오는 것처럼이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과 그냥 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MBA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냥 그 수많은 그냥 강의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 아카데미를 만들면서 적어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성공의 크기가 얼마나 큰 건지,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돼야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하는데 주저함이 없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쩌면 이 비즈니스를 한번 트라이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만만치 않거나 본인이 원했던 결과가 안 나오면은 이 가치를 자기가 경험했던 걸로 치부해보려고 마는 거죠, 사실은.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어쩌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최고의 행운아들이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수천 년 전이 아니라 불과 몇백 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신분사회였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왕손이 있고 양반이 있고 백정이 있고 상인이 있고 중인이 있었겠죠, 사실은. 과거에는 내 부모가 뭘 했는데 내 조상이 뭘 했느냐에 따라서 내 신분도 결정될 거고, 그 신분사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은 기회 중에 기회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어쩌면 이 기회가 넘쳐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평범을 뛰어넘어서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비범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은 우리 스스로한테 주어지기는 어려워요. 근데 정말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본인의 능력이나 본인의 스펙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역량이나 이런 가치들을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다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사실. 어쩌면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누군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누군가한테 채워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결국 이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장 빠르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케팅은 결국은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은 고객의 니드를 충족시켜주는 것이고 가치를 전달하는 거예요, 마케팅은.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꾼하고 마케팅하고는 좀 개념이 좀 다르죠. 그럼 네트가 워킹을 해서 그물을 짜서 결국은 보다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고 그걸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어찌 보면 그냥 단순한 제품 전달이 아니라 가치를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인가의 문제예요, 사실. 어쨌든 우리가 자본주의사에 들어오면서 판매 비즈니스라는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죠. 네, 판다는 거는 아직도 우리 의식 속에는 조금 천박스하고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파는 행위를 내가 조금이라도 하려고 보면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이게 판매가 아니고 우리는 소비다. 소비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내가 소비라고 하든 판매라고 하든 듣는 사람의 고정관념에 따라서 그게 그거지. 소비도 판매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도대체 파는 거냐 소비냐인데, 대부분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재구매가 보장된 제품을 통해서 구매 습관을 바꾸게 되고 내가 소비 생활을 바꿔서 비즈니스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경제적인 용어로 보면 우리가 생산된 제품이 결국은 유통의 경로를 거쳐서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이전의 과정들을 우리가 판매라고 한다고 보면은, 다른 말로 이게 머천다이징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제품 이동이에요. 자, 판매냐 소비냐, 팔아도 제품이 이동해야 되고 소비를 해도 제품이 이동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머천다이저, 제품을 이동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제품이 이동될 때마다 가치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이 좋다고 누구한테 자랑을 했어. 오늘 2시 사업 설명회 우리 이정희 사장님이 오징어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멋지게 해줬단 말이에요, 사실. 그럼 오징어를 딱 그렇게 들어보니까 저거 뭔지는 모르지만 방송도 가끔 들어봤는데 그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더 볼 수 있겠죠.
보니까 시청자가 한 번 더 보면은 가치가 더 늘어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보기만 해도 가치가 늘어나는데 사용하면은 그 감동은 체험으로서 또 이르다고 그 체험은 또 다시 전달이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머천다이징이라는 이 용어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제품을 팔지는 못해도 제품을 이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여기서 패키지 600만 원짜리 제품을 샀을 때 그 600만 원 어떻게 팔까를 고민하다가 붙들고 앉았다가 3개월, 4개월 못 팔고 있다가 나중에 급기야는 어느 생각을 하죠? 어떻게 반품할 방법이 없을까? 응? 그리고 또 시간이 원래 지나다 보니까 이제 유통기한이 거의 다 돼가려 보니까 이제 누구 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은 도대체 뭐냐? 이 개념을 처음 이야기할 때 결국 우리가 머천다이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품 이동시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받아서 이동시키면 도둑이지만 돈을 못 받아도 이동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요? 네. 돈을 못 받아도 제품이 내 집에 아랫목에 남아있거나 책장 서랍에 있거나 결국 여러분 창고에 있으면은 여러분 비즈니스를 잘못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제품이 현장에 가서 정말 얼마나 좋은지를 체험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 중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서 정말 판매라는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제품을 써보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겠죠. 자, 우리가 보다 질 좋은 제품들,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을 전달하게 되면은 만약 그 고객들은 재구매를 반드시 할 거라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그 수녀 사장님이 인천에 4,500원짜리 콩나물 국밥을 저보고 먹으러 가져가더라고. 갔는데 그분이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보통 때는 뭐 그 가까운 데 식당에 반찬이 콩나물국밥도 많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반찬이 너무나 깔끔하고 맛있고 뷔페식으로 나오는데 4,000원짜리 콩나물밥이. 응? 그래서 한번 먹으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 갖고 뭐 남나 싶을 정도로 4,000원짜리 밥이 진짜 뷔페야. 너무 좋아. 근데 그분이 나만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데리고 오는지 그 집주인이 그 콩나물국의 홍보 대사에 그분이. 응? 그래서 어젯밤에는 이제 우리 정희 사장님하고 진아 사장님하고 정은희 사장님하고 안 사장님하고 나하고 무슨 6명이 가서 먹었는데 그 돼지 김치찌개를 생고기 돼지 김치찌개를 주는데 한 양판이 보통 딴 데가 한 4인분 되는 양판이에요. 거기다 고기는 거기도 또 고기하고 해서 목살하고 또 2, 3분을 더 준 거야. 그 이걸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수녀 사장님이 이분이 하도 많이 소개를 하니까 다른 건 더 줘도 줄 곳이 없는데 콩나물국밥을 안 먹고 김치찌개를 먹으니까 좀 이렇게 고기라도 더 드리고 싶어서 더 드렸다는 거야. 그리고 이 양푼을요, 우리 이 정은 사장님이 고기를 좋아하는데 그 정은 사장님이 다 먹을 때 보고 남길 정도로 많이 주더라고. 그럼 많이 준 거네. 네.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뭐 이렇게 뭐 시금치 무침이라든지 이렇게 뭐 돼지고기 부침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좋은 것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어쩌다 새우젓을 한번 잘못 썼더니 콩나물국밥집에서 큰일 날 뻔했다는 거야. 2번 다시 새우젓 맛보면 안 쓴다는 거야, 자기가. 그럼 자기 새우젓 자랑까지 하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어제 가서 제가 4,500원짜리 지금 콩나물밥을 깜짝 놀랐고 13,000원짜리 김치찌개 하나하고 서희 먹었는데도 남아가지고 반은 정훈이 덜 얼고 또 남은 거잖아, 사실은. 싼 게 아니고. 그런 집을 보니까 그분도 막 가서 자랑하고 싶었겠지, 우리한테. 우리를 데리고 가면 우리가 만족할 만하니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우리 데리고 갔겠지, 거기까지. 심지어는 처음에 데리고 갈 때는 그분이 바깥까지 내셨어,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동암센터에 오시면은 그 4,500원짜리 콩나물밥이 얼마나 이게 푸짐한지를 좀 보여주고 싶어. 맛을 떠나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럼 이게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주인이 점심 때는 자리가 없다고 그러죠. 자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밤 8시까지 오는 사람은 가게를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매니아를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내 집에서 감동을 받는 사람이 계속 만들어지겠죠, 사실은. 그럼 그분들이 왜 그렇게 저렴한 가격에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결국은 규모의 비즈니스 가능하니까 그러겠죠. 그렇게 제품을 싸게 주고 맛있게 만드는 것도 더 많은 사람이 오거나 확신이 있어서 하는 거죠. 우리는 비즈니스를 할 때 대면하는 사람이 많아요. 대면하는 사람이. 근데 대부분 비즈니스는요, 우리가 이렇게 해요. 아니,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엄마가 됐잖아. 네? 엄마가 안 돼보고 애기를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돼보니까 이해되고, 이해되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조건을 갖춰줬을 때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먼저 하다 보니까 배우게 되고 결국 여러분들이 뭔가가 그 일을 반복하면서 뭔가가 되고 싶은 게 되는 거라는 거죠, 사실. 이게 중요한 거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제품을 먹어보고 정말 나는 좋은데 이 좋은 제품을 혼자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걸 우리가 누군가한테 이야기했을 때 예전에는 그런 보상을 해주지 않았죠. 근데 이런 구정광고에 대한 보상이 어느 순간인가 이게 비즈니스로 활용이 되면서 수도씩 많은 사람이 여기서 돈을 벌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게 하는지 제가 설명 드려볼게요. 여러분, 봄에, 겨울에 이제 신상품이 나오죠. 신상이 나오면은, 처음에 신상이 나왔을 때 백화점에서 옷이 걸려있는 옷을 사입으려면, 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보통 들죠. 실질적으로 그분이 그 제품이 땡으로 나올 때는 뭐 2, 3만 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왜 옷이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 가냐면은, 어차피 네트워킹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반 매장에서 신상품이 걸려져 있어서 그 신상품을 사야 될 소수 사람들이 있어서 그 제품을 만들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100벌을 만들었을 때 10벌이 팔리면은 그 10벌 값을 팔았을 때 100벌 값이 나오게끔 계산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90%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2월 상품으로 넘어가고 땡을 치는 과정에서 결국은 판만큼 남겠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리한 가격에 소비를 해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제품을 몇 장이 판매될 수 있을지 정확하게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드리모드 유니폼을 만들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유니폼을 만들고 싶어. 근데 100명일지 30명일지 모르면은 사실은 제작을 할 때 100장을 제작을 해가지고 30밖에 못 쓰면 70장 손해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멤버가 딱 정해져가지고 스텝이 딱 정해져서 50장을 딱 산다. 그러면은 정해진 숫자를 사기 때문에 필요상한 제품을 만들 필요도 없고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만드는 걸 100% 다 팔 수 있으니까 가격을 비싸게 받지도 않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유통은 회원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요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 만들어 놓고 안 팔려도 걱정이지만은 너무 잘 팔려도 걱정입니다. 우리 회사님 그러잖아요, 그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고 나서 위생용품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품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공장까지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누구한테나 주냐 이거죠. 적어도 오랫동안 거래를 했던 사람들, 경기가 안 좋아도 우리한테 거래를 했던 사람들을 먼저 주고 신규 거래처는 미안하지만 당신들까지 줄 물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멤버들이 갖고 있는 혜택은 뭐냐면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결국은 회원제 마케팅의 이익을 근간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그냥 소비를 할 것인지 회원제 마케팅 소비를 할 것인지 당연히 정해지죠. 만약에 제가 드리머드 유니폼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제가 가가지고 내가 2번이나 3번을 구입한다고 생각해보면 가격이 그 당시 저렴한 가격은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멤버가 한 50명, 100명이 돼가지고 100개를 맞추는 거하고 1000개를 맞추는 거하고 10,000개를 맞추는 건 틀릴 거라는 거지, 사실.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가치가, 혜택이 커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회원제 마케팅은 결국 뭐냐? 공동구매죠. 공동구매. 혼자 쓸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쓰고 나눠 쓰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지나치게 사람들의 부담 주는 행위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빌미로 해서 비싼 돈을 주고 제품을 사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경험들이 결국 편견이 돼 있고 지금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는 건 사실이죠. 근데 어떤 거든지 초기에 어떤 문화가 들어올 때는 진짜보다 가짜 훨씬 빨리 들어오게 되고 똑같은 학교를 보내도 불량 학생들이 많이 생기죠.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제대로 공부를 하는 사람도 20% 미만이고 나머지 학교만 같이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했지 건달이잖아요, 사실. 거기라도 다니면 괜찮은데 또 빠꾸리까 지금 안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 하다 보면. 그러니까 어디 가나 제대로 하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사람.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도 결국 뭐냐? 그 잘못된 방법을 진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자꾸 심어줬던 것도 사실이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이 생기자마자 21세기 최고의 비즈니스고 이게 21세기 대안이고 지금처럼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세상에서 스스로 삶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세상에서 결국은 이 비즈니스가 자신의 삶을 평생 고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면은 어쩌면 지금 여러분한테 기회가 안 남았겠죠. 해변님께도 이미 다 팔렸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네트워크 마케팅의 진면목의 가치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이 비즈니스에서 편견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변님께 안에서 지금 제품을 쓰고 회원제로 제품을 쓰고 소비활동을 하는 사람조차도 올바른 사업 진행에 대한 방법들이나 코스를 여러분들이 가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않는 거거든 사실은. 저는 그래서 21세기에 정말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한 비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 이 비즈니스라고 생각해요. 더더욱이나 저는 보상 플랜, 우리가 노력을 했을 줄은 보상 플랜이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이너들도 있고, 리니어도 있고, 브레이크 웨이도 있고, 매트리스도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가장 빠르고 쉽고 짧은 시간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바이너리거든요. 본인에서 결국은 A라인과 B라인을 형성시켜서 일어나는 매출을 가지고 소실적에 대해서 약 20% 이상의 수당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팀 커미션을. 그러면 이게 두 개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진성 소비자 스스로 제품의 가치를 알아보고 소비를 만들고 그 소비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또 연쇄 소개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우리가 만들 때 이 변곡점을 가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내가 제품을 써보고 약간의 기대 심리를 가지고 몇 사람한테 전달했는데 그게 안 되죠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가치는 정말 여러분이 꿈꿀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저도 이제 생각해봐 어쩌다가 저는 어쨌든 40대 초반에요. 30대 후반이나 40대 초에 이 비즈니스를 만나서 물론 이제 처음에 재팬라이프를 시작할 때 20대 군대에서 전에부터 했었지만 이제 정통으로 이걸 배우러 올 때는 30대 후반에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때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시간 동안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사실은 가치를 가져가는 것은 극히 적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축적된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해변님께는 회사에 어떤 대표 사업자로서 자리매김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즈니스 가치를 전달하는데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내 말만 믿으면 아침에다 그런 이야기 했죠. 여러분들은 이게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아직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말해야 되는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돼요. 길 갈 때마다 한 번씩은 또 멈춰서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앞서가는 사람을 끌고 간다면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관계없어 가는 따라가면 가면 되죠. 제가 가끔 그런 거예요. 안사님하고 차를 몰고 가다 보면은 에? 당연히 이렇게 갈 줄 알고 갔는데 오늘 보니까 엉뚱한 데 가는 거야 사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길을. 응? 근데 내가 길을 아는 길을 내가 운전할 때는 괜찮은데 내가 잘 아는 길을 안사님이 맡겨놓으면요 내가 옆에서 안사면서 더 신경을 써야 제대로 갈 수가 있지. 그러면 안 가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앞서서 이끌고 있는 사람은 방향을 모르면은 결국 우리가 언젠가 한번 다른 엉뚱한 길로 들어서 고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이 비즈니스는 결국 뭐예요? 이미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이미 가 있는 사람이 내가 갖고 싶은 걸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만 간다면 굳이 여러분은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정말 드리먼드 가족들이 아침에 이제 이렇게 찬스 미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움이 있었고 이번에 이런 어려움을 겪은 변화가 있었지만은 이 변화가 우리한테 기회일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나는 보고 가는 거니까 내가 회장들을 믿고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아침에 강의가 있어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 것처럼 저는 정말 리더가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끌고 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아니면 저렇게도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수원에서 사업을 하면서 정말 네트워크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은 일반 유통에 대해서는 경험이 참 많은 분이 이제 이김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자기 사업도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안내할 때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조건으로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점포를 100개를 놓겠다고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왜 안 말렸냐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 잘 보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그널이에요. 신호등을 켜고 나는 오른쪽으로 갑니다라고 신호만 켜고 가는 거지 줄 달아가지고 가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를 보고 쫓아오는 팔로우업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과거의 권위적인 마케팅 방법으로 사람들을 강제로 결국은 통제를 하고 끌고 가고 이런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책임이지 앞서가는 사람이 데리고 가냐 데리고 가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경험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못하게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으로서는 본인이 깨우치기 전까지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른 것은 반드시 있어요. 근데 내가 당신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서 절대 그 사람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이미 결정을 하고 와버린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는 나한테 통보를 하는 것과 상의를 하는 것이 있겠죠. 근데 보통 파트너들이 뭔 이야기를 할 때는 스폰서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결정해놓고 왔어. 단지 스폰서를 좀 확인해보려고 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면 안 된다고 강연을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관계만 멀어지더라고. 왜? 우리가 그동안에 인간관계를 통해서 해보니까 다 자기 고집이 있어요. 또 자기 경험이 있어. 이걸 깨져서 내가 좀 부족하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정말 경험이 있는 스폰서나 결과를 가지고 있는 스폰서를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없을 때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비즈니스. 8주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그런 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다 내려놓고 정말 이 비즈니스만큼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데 좀 100% 흡수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출발하면 너무나 쉽겠다는 거예요, 사실. 왜?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뛰어난 탤런트도 있고 또 그 개성도 있고 여러분들 하고 가치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걸 완벽하게 흡수를 하고 나면 거기에다가 여러분 것이 들어가면서 여러분만의 독특한 비즈니스에 대한 가치가 또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림 맞히기 퍼즐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 그림 맞히는 판이 있었잖아요. 그림 맞히기는 그 자리에 꼭 들어가야 돼요. 눈알을 빼버리면 눈알을 못 찾아 눈알을 발밑에 단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블록은 어떻게 돼요? 이 블록을 갖고 다리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죠. 블록 쌓기가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각자가 다양하게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입체감 있게 쓰는 것들이 비즈니스라고 생각해보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 생각해보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개성이나 가지고 있는 템플라멘트 어떤 천성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학교 공부를 시켜놓으니까 그 공부를 어떻게 잘 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공부를 천성이 태어나 누구한테 말을 붙이지 못하고 내성적이다 보니까 아는 것에 10분도 못 풀어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열을 안 넣는데 100을 풀어본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이지 결국은 우리가 뭔가를 가리키면은 분명히 본인한테는 그런 것들이 본인 것을 채워져서 또 특별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김문 선생님 말만 따라 인생은 개별적이다 이야기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전체 통일된 비즈니스이면서도 개인적인 비즈니스고 지극히 개인적인 비즈니스여서도 네트워크 비즈니스라는 거야. 이런 개념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퍼슨트 퍼슨을 하는 일들 이런 강의장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직접 만나서 대화할 때 전혀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나 분위기나 질문이 Q&A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비즈니스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이지 지식을 자꾸 쌓아가지고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그 지식들을 통해서 지혜를 만들어내면은 훌륭한 네트워크가 되는 거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으로 배운 걸 갖고 그대로 하려고 보니까 현장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저는 여러분 8주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패러다임이 반드시 시프팅이 일어나야 된다. 사고의 체제가.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늘 새롭게 배우려고 하고 내가 보는 관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공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자의 마인드가 멘탈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실.
항상 결핍된 사고방식을 하고 충분히 풍요롭고 넘쳐나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써버리면 없는 사람을 사다 보니까 쓰는 것이 어렵고 나누는 것이 어렵죠. 주는 게 잘 안 돼요. 근데 과거에 어떤 사람들 그래요? 재물은 흘러가야 된다 그러고 쓰면 들어오고 퍼내면 더 고이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수박이라고 그러죠. 그거 보고 그 절 같은 데 가면 물이 나오고 떠먹어도 그 일정한 물이 차면은 흘러내려가고 또 부족하면 그대로 또 채워지고 끊임없이 어쩌면 우리 삶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자유로운 삶이에요. 만약에 내가 수십을 갖고 있어도 써버린 만큼 부족하고 없어지고 지난번보다 좀 적어졌다면 이거 불안한 거야 사람 누구든지. 근데 정말 우리가 쓴 만큼 채워지고 쓴 만큼 더 만약에 빠른 속도로 그 복구가 된다고 보면은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데 주저할 것이 없잖아요. 이런 생각 해봐요. 우리가 결핍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언제부턴가 생산에 비해서 결국은 소비가 컸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부족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윈로스 게임이에요. 누군가가 더 갖지 않으면 누군가가 더 가져버리면 못 가지고 내가 지금 먼저 챙겨놓잖아요. 내 것이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하고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6남매잖아요. 밥 먹으러 해야 돼. 밥 한 10분만 구슬 치다 가면 밥 먹고 없어. 내 밥이 없는 거야. 그럼 구슬을 내가 던져볼 거라도 빨리 밥을 먹어야 돼. 구슬은 밥 먹고 칠 수 있는데 밥은 그때 지나면 밥을 안 줘. 안 준 게 아니라 없어.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빡치를 치다가도 던져놓고 넣는 손 씻자 손 다시고 밥을 먹는 거지 막. 응? 그런 것처럼요. 정말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바꿔야 돼. 패러다임이. 자, 과거에는 다른 일을 다 하고 시간이 남은 비즈니스를 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 있죠. 목요일날 오세요 그러니까 시간 남으면 갈게. 그럼 여러분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그래 시간 남으라면 와. 보세요. 제대로 성공하는 사람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는 시간 나서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시간이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내서 비즈니스를 해야 그 사람 보고 시간 내다볼 수가 있겠죠.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왜? 현재까지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었죠. 어느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가치를 정확히 인식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일들을 한번 봐보세요. 심지어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간다해 돌아가신 아버지가 뻥뻥 살아가지고 돌아다니시지 않잖아요. 막말로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돌아가신 게 아니라면은 정말 비즈니스 미팅은 가장 가치 있는 투자다 이렇게 이야기 돼요. 왜? 네트워킹을 하면 반드시 미팅이 돼야 되고 그 미팅의 중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미팅을 선택적으로 받으면은 오늘은 나왔다가 내일은 안 나왔다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국 뭐예요? 네트워킹을 하는데 내가 가장 문제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정말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지만은 저는 여기 몇 안 되는 분들이 정말 6개월 후에 1년 후에 우리가 적어도 돈 걱정 없이 그리고 희망으로 채울 수 있다면 예전에 한번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돈이 없어 자살한 게 아니라요. 대우 사장도 자살하고 현대 정모의도 현대사고 10층에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다면 행복할 수가 없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니 그게 왜 죽은지 몰라? 심지어는 정말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좌절해서 가잖아요. 그 뭘까요?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절망이에요. 희망이 없으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가진 것 많고 그게 다 제로가 된대요. 그러면 정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뭔 생각하냐면 한 30년은 더 젊게 살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거 생각해봐. 왜? 돈은 시간을 살 수가 없더라고. 그 시간을 내가 만들어야 돼.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과거에는 돈을 먼저 앞세웠는데 이제 이걸 하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이거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네. 좀 건강을 생각해도 좀 더 젊어지려고 노력을 해도 비아냥 그런 인간이 없어 여기는. 내가 뭐 요것만 더 전만 더 빼도 나이 사람 누구야 그 뭔지 그러냐 그냥 늙어들 하지. 그래서 춤을 봐 사람들이. 근데 내가 여기다 붙여놓고 내가 못 뛰어. 뭘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정말 떳떳하게 더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일을 해도
다 잘했다 그러고 또 격려해주고 칭찬은 이런 모임이에요, 사실. 밖에 나가면요. 집보다 조금만 이쁘면은, 집보다 젊으면은, 시제도 질투하잖아, 사실은. 사람이 그래. 에? 이런 것들을 해보라기도 왜 내가 네 밑에 들어가, 네가 내 밑에 들어가야지. 그럼 안 해. 이게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저는 이제 정말 이게 30년의 시간을 돌리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 최근에 와서 생각했어요. 왜? 다른 회사 제품을 아무리 먹어도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나더라고, 사실은. 근데 해변이기 제품은요, 내가 젊어진 게 아니라 내 눈에 띈 사람이 정말 10년 이상 젊어지는 거야. 그 사람의 거울을 보니까 내 거울을 보는 거야, 내를 보는 거야. 아, 나도 30년 젊을 수 있겠구나. 어제 우리 안 사장님하고 갔다 오는 누가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그 친구가 직장암이 걸려가지고 직장암이 힘들게 나섰나가지고 이제 성산도 다니고 막 자기 뭐 프로필도 막 사진 올려. 아, 건강하게 살구나. 그랬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또 위암이 도져가지고 죽게 생겼다는 거야. 그 내가 우리 안산에 지나가 갔다 그 소리 듣고는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한참 안 받더라고. 근데 좀 있으면 전화 왔다고 들리는 목소리가 내가 평소에 그 친구와 통화할 때 항상 밝고 힘인 목소리였는데 여보세요를 잘 못 들을 정도였죠. 안산에 차에서 들려 통화하기 힘드냐 했더니 힘들어 그래.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직장하면 걸려서 참 죽음을 고생을 하고 어떻게든지 살아가지고 조금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암이 걸린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안산 옆에다가 건강을 그렇게 잘못해갖고 참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를 해. 우리가 그런 사람에 속해 있으면 나도 그 친구하고 지금도 맨날 술 먹고 산에 대면서 눈밭에 등고 다니겠지. 지금 술 먹고 막걸리 먹고. 그러면 그놈 가오라도 바로 따라가게 될 거야 내가. 근데 정말 한때는 참 중하고 그렇게 좋은 친구들이지만 지금은 내가 머물러 있는 세상에 다르고 내가 보내는 시간이 다르단 말이에요, 사실은. 어울리는 사람이 다르단 말이에요, 사실은. 과거의 친구지. 마음은 아프지만은 또 한편 생각해보니까 어쩌다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동일한 나이대에 남다른 삶을 살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보다 내 비전이 더 있잖아, 사실은. 그건 뭘 꿔도 내가 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가 이렇게 동암의 동지를 들으면서도 정말 우리 사업자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각 개인의 도는 거지만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좀 더 쉽게 하고 결과로 빨리 돈을 벌 수 있게끔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게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빨리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이래야 되잖아, 사실은. 응?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대변한 거야. 근데 말도 되잖아. 내가 먹고 사는 것만 걱정도 될 나이인데. 응? 지금 내가 나 새끼들도 아닌데 애들까지 걱정을 들면 뭐이냐 이 말이야. 근데 그게 행복하다는 거야. 그게 네트워킹이라는 거야, 사실. 저는 그래서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가 하나의 어떤 팀으로서 원팀 원스피릿 하나의 스팀이 하나의 정신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 공동구매가 훨씬 더 규모 있게 이룰 수 있겠죠. 회사 입장에서도 기업 입장에서도 충성 고객들이 많고 결국은 매니아들이 많으면 거기다가 더 많은 것들을 통해 관리해 주겠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회사 안에서도 우리의 어떤 네트워킹 파워를 통해서 더 많은 가치를 만들 수도 있지 않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게 이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해보면 이걸 복제해서 나하고 함께 우정을 쌓고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결국 우리가 A라인 한 명, B라인 한 명 정도만 이 자리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대단하잖아. 저는 그런 게요. 만약 우리가 이런 데를 뭐 한 400만, 500만원씩 주고 강의를 드려야 된다고 하면 참 데리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못 데리고 수도 있어요. 무료잖아요. 정말 누구든지 데리고 와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고 이런 거라면 내가 한번 해보고 이런 제품이다 나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문제는 내 가치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 가치가. 그래서 제가 이런 네트워크를 짜는데 정말 성공자들이 수도 없이 많은 성공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고객의 시간을 뺏어라. 고객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만들어라. 파트너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만들어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오셨어? 밥 먹고 좋았지? 또 다음 주에 또 가고 일주일에 한 번 또 와. 그죠? 그렇게 5년, 10년을 다녀도 저것처럼 교회를 5년, 10년, 20년을 다녀도 건달되는 것처럼 일을 한 번 가고 그것도 이런 데서 안 지키니까 이제 잘 몰라.
이게 된다 이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동안에 우리가 어렵게 해왔다면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렵게 해왔던 그 시간들을 다 뒤로 하고 그런 패러다임을 버리고 나서 지금부터는 뭐냐. 아, 해변님께 가서 내가 10년, 20년, 절차를 한 30년 젊어질 수 있다. 왜? 내가 이제 동암센터에서 사업생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 내가 더 젊어져야 되고, 내가 더 건강해야 돼. 이 모습이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보다는 내가 건강해지고 더 젊어지는 것이 훨씬 동기가 많고 여러분 사업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비로소 제가 정신을 좀 차린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건강을 돌보고 내가 아름다워지는 것이 첫 번째라고 봐요. 그럼 그렇게는 자신 있어. 왜? 이제 우리 제품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이뻐지고 젊어지고 감동이 막 일어나니까 한 번 들을 때는 아, 저 사람이니까 특별히 그럴 수 있고 이 사람이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객관적인 상자도 꽃세트나 우리 제품을 먹고 나서 참 신기하다. 뭐 이런 제품이 있냐? 그럼 이렇게 멋진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적으로 우리가 결과를 못 만들어낸다면 내가 너무 게으른 거라는 거야, 사실. 아까 우리 원식사님 그런 이야기 하지 않죠? 탑스님한테. 정말 이 제품을 먹고 막 감동이 일어나고 고맙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정말 하루만 떨어도 그냥 제품 못 먹을까 못 받을까 봐 막 미리 전화해서 막 제품 갖다 달라고 도모지 붙였으니까 물건 오라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걸 제품을 파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사람의 프로블em, 문제들을 해결사예요. 건강을 도와주고, 아름다움을 도와주고, 삶 희망을 주고. 그 단순하게 제품 하나 팔아 얼마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행위가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건강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돈 벌고 싶은 사람한테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돈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저도 집에서 이렇게 보면은 만약에 내가 직장을 잃었을 때 뭘 줄까 생각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전부 요즘은 배달이야, 배달. 그죠? 오토바이 킥패스 배달이나 그렇지 않으면 뭐 그 쿠팡 트럭 배달이나 전부 그런 건데 그걸 봐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얼굴도 안 보이는 막 들고 막 엘리베이터 앞으로 와요. 막. 그럼 내가 앞에 가서 얻는 문이라도 열어줘야 돼요. 그럼 내려놓고 또 번호 전화에 물러서 끌려고 힘드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적어도 내가 이 비즈니스를 만났다는 것은 21세기에 가장 가치 있는 비즈니스고 21세기 유통의 꽃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인 유통 방법이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21세기 최후는 결국은 구정 광고를 통해서 무한 연쇄적 판매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회원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 가치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단순하게 제품을 전달하는 게 아니죠. 제품의 정보와 지식을 정말 양질의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신시 기반의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거고 기회를 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한테 다 도움이 안 된다도 여러분들 한두 사람이라도 다시 인생을 살고 싶고 희망을 갖게 되고 건강을 되찾은다면은 그건 하나의 보람이겠죠, 사실은.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기꺼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인류 역사상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 고용하고 고용당하는 세상은 100년 미만이었어요. 그죠? 농경사회까지는 자급자족 있잖아요. 자기가. 농사 지어서 물건 내다 팔고 필요한 거 사다 먹고 이런 식이었지 누구한테 고용돼서 내 시간을 팔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건 아니었잖아. 그럼 지금 보면 고용하는 사람들도 약어가지고 그죠? 이제 4대 보험도 넣어주기도 힘들고 어쨌든 비용 들기 싫으니까 전부 기경제라 해서 지금 전부 다 잠깐 쓰고 버리고 잠깐 쓰고 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소모품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사람들도 또 그걸 아니까 되는 대로 해. 이것도 저것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먼 미래를 가지고 내가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쉽지 않은 거죠, 사실. 그리고 이미 패러다임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보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비전을 줘도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꿈이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실. 그래도 잘 살고 싶고 더 나은 삶이 있는 걸 찾아보고 싶고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비즈니스를 이미 출발한 사람들이고 또 여러분들 일정 기간 동안 노력을 해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 결과가 썩 만족스럽다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방법 바꿔야 되잖아요. 자, 아기가 아파요. 아기가 아픈데 병원에 가니까 한 달에 500만 원 있어야
1년이나 버틸 수 있다는 거야. 응? 500만 원 더 지금 죽는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고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 목표라면은 지금 250만 원 주고 200만 원만 식당에 설거지를 하겠어요? 500만 원 벌 수 있는 일은 뭐 만나게 찾겠죠. 찾아내겠죠. 결국 우리가 그런 절실함, 간절함이 없으니까 현재 눈앞에 있는 조건에 타협으로 무자에서 안 주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결핍이 있어야 성공을 해요. 부족함을 느껴야 그걸 도전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돼도 내가 어디냐. 내가 내 친구들의 주변 사람에 비해서는 나도 그래도 괜찮지. 내가 이 나이에 경기방 안 가는 것도 어디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안 죽으면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통해서 정말 제가 배운 것도 뭐냐면, 아, 죽는 날까지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구나. 거슬러 올라가는구나. 왜? 인간만이 자연을 거슬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동물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네 발로 걷게 되고 납작 엎드려 살지만 사람만 하늘을 보고 찌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들. 우리도 내가 주어진 조건에 순응한 게 아니라 내 조건들이 불능열악하더라도 그걸 이겨내고 앞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미션 있는 사람들은 남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을 해낼 때, 힘든 일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여러분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변곡점, 임계점까지 가봐야 된다고 봐요. 어떤 때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이 인간하고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고 너하고 두 번 다 상종하기 싫어. 안 만나는 것은 너무 쉽죠? 안 보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그래도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한 번 더 참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이때쯤에서 물러서고 이때쯤에서 포기했던 내가 어느 만큼은 이걸 한번 넘어보는 것이고 그렇게 넘었을 때 여러분들은 대나무가 한 매듭에서 생기는 것처럼 매듭이 만들어진 한 매듭이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해변이케 MBA가 여러분에게 단순히 제품을 팔고 사람을 꼬시는 기술이나 노하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서 정말 신이 우리 이 땅에 보낸 것처럼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나한테 주는 미션이 있었을 거고 이런 미션이 없이 그냥 숨만 쉬고 사고 밥이나 끊어다 죽어볼 것인지 딱 내 나이가 그런 나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 나이가 돼도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성취해보고 다른 사람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다른 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이 일이 단순히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더 많은 친구를 얻게 되고 또 이 세상을 통해서 내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또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된다고 보면은 정말 지금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또 숨어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인생의 종합 예술이라고 항상 그런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돈 벌 수 있다니까, 연금이 나올 수 있다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하겠다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돈보다 가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 돈보다 가치 있는 것들을 많이 깨우치게 되더라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포기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회사가 어떠적으로도 네트워크를 했으니까. 회사가 없어도. 이게 내가 해변이케를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 내 삶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길이고 이 길을 내 스스로가 떳떳해야 되고 내가 당당해야 되고 부끄러움 없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내 자신과 싸움이 있다는 걸 지금 와서 느끼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 올바르게 이 비즈니스를 좀 더 안내할 수 있는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뭐 8주라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은 또 노하우를 배울 수도 있겠지만 그 노하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8주를 임하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적어도 MBA에 나온 사람들은 무대에서 누군가 스피치를 하거나 체험사를 발표하라 그러면은 그게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가서 여기 있는 사람도 오늘 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어떤 이야기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고 도전을 받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각자 그런 멘탈로 이 자리에 모이면 여기 나와서 스피치 할 때보다 여러분들 가슴이 커져요. 꿈이 커져요. 감동이 생기면서 용기가 생겨요, 사실. 강사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만들어가는 MBA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무대의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감동을 받고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처음에 여러분들 올라가서 자기소개도 뭐뭐도 잘 안 되고 좀 무대가 공포스럽고 남 앞에 이야기하는 게 어려웠잖아요. 왜? 안 해봤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과거에는 동네에서 아줌마들 앉아서 그냥 버리밥 비벼먹어서 이런저런 남편 용도고 시험 용도 받겠지. 일어서서 해보라니까 아무도 못 오잖아. 서서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대에 서서 자꾸 길들이면요, 무대에 섰을 때 없던 생각도 뛰어나오는데 지금은 있던 생각도 들어가 버리잖아. 그럼 그런 것들 이론으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곳에 서보셔야 됩니다. 서서 내 이야기를 마음껏 던질 수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내 이야기가 많은 사람한테 정말 필요로 할 때쯤 되면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이야기가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자신의 용기를 가지고 MBA 때 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면은 여러분들 8주간 얻어갈 게 많을 것이고, 또 더욱이나 지금 MBA를 40개 넘게 진행해 오면서 들었던 사람들이 이번 기술을 여러분들이 다시 내가 백투더비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고 처음부터 기본으로 나간다 생각하고 배워본다 하면 40개 넘게 해왔던 시간들을 뛰어넘어서 가장 의미 있는 기수가 될 수도 있다. 내가 결정하면 됩니다. 이번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비하고 기본을 다지면서 각오를 세우게 하고 정말 올바로 출발했다면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파트너 한 명도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해변님께를 처음 등록해가지고 MBA라는 프로그램을 들어온 거예요. 오늘 들어와서 제품 경험도 하고 마케팅도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회사에도 공부를 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가지끼리 정리하고 명단 작성을 한다고 보면은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동안의 시간들을 뛰어넘어서 아주 짧은 시간에 해변님께 초고속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3개월이라는 시간을 우리 결심해보지 않아요. 3개월만. 앞으로 12, 12. 어쩌면 3개월도 안 남았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여러분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파트너들이 결국은 해변님께에서 20%에 드는 소득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못하면 여러분을 따르는 파트너들은 더 많은 갈등을 통해서 어쩌면 더 나오자 될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번 기술을 여러분들이 처음 기술처럼 들어온다 생각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여기서 안녕다 한번 해보자고 해서 정말 2달 반 남았습니다만 여러분이 연말에는 희망을 보셔야 돼요. 자신감을 얻어야 돼요. 그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파트너 스폰서로 둔 사람 행복하게 했구나. 너는 스폰서 잘 만났어. 이런 이야기를 쓰는 스폰서가 되고 사업자가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 그런 각오를 한다면 반드시 12월 말에는 멋진 페스티벌이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